네, 반갑습니다. 한국비리예방사협회 문정태 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도 활용하는 꿀팁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삼성전자의 대표가 현재 공동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는 한 명 아니야? 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런 대기업도 지금 현재 김기남 대표, 김현석 대표, 그 다음에 고동진 대표, 이제 부문장, DS 부문, CE 부문, IM 부문, 이렇게 부문별로 공동대표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자동차도 공동대표입니다. 정의선 대표, 이원희 대표, 하원태 대표가 3명이서 공동대표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사님, 대기업이야 규모가 크고 그러니까 이런 공동대표를 하는 게 아닐까요? 만난 사람도 많고 처리할 결제 사항도 많고 그러니까 공동대표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이제 혼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공동대표가 필요 없겠죠. 가족 경영을 하시는 경우에는 공동대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혼자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대표 제도가 필요성을 못 느끼실 겁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사업이 확장이 될 거고, 사업을 확장되면 내가 365일 일을 한다고 해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대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런 공동대표 제도를 활용을 하면은 좀 더 뭔가 효율적으로 우리 사세를 확장하고 회사를 키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영동포구에서 도소매업을 하시는 윤 사장님이 이 공동대표 제도를 잘 모르셔가지고 나중에 좀 애를 먹으셨다고 하네요. 처음에 공동대표 제도를 할 때 이제 계약서를 잘 써야 되는데 계약서를 잘 안 써가지고 같이 사업하는 공동대표가 막 자기 멋대로 하고 본인 사장님하고 윤 사장님하고 뜻이 안 맞아가지고 굉장히 좀 불협화음이 많으셔가지고 이 사장님이 뭘 해도 무기력하고 삶의 낯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회사가 잘 운영도 안 되고 막 계속 공동대표하고 싸우긴 하니까요. 자, 결국에는 이제 우울증 때문에 이제 우리 사장님이 굉장히 좀 약도 드시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사장님들도 이런 윤 사장님 같은 케이스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동대표를 활용을 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 물론 이제 그 공동대표를 하시려는 분하고 마음도 잘 맞아야겠죠.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일단 약정서, 즉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보통은 공동대표 제도 말고 각자 대표의 경우에도 부문, 즉 예를 들어서 우리 사장님은 영업만 맡겠다. 그러면 네가 경영 지원 쪽을 해라. 아니면 내가 구매 쪽, 총무 쪽 할 테니 네가 영업만 해라. 이런 식으로 좀 부문을 나눠놓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해야지 성과평가, 즉 각 부문에서 어떤 실적이 나오는지, 구매면 이번 달에 구매 단가 얼마 낮췄다든지, 아니면 영업이면 고객처를 얼마나 발굴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성과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공동대표를 해도 이게 책임이 되게 모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문을 잘 정해놓고 그런 부분의 내용을 잘 계약서에, 공동계약서에, 공동사업 계약서에 잘 기재를 통해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등포구 윤사장님처럼 계속 이렇게 싸우기나 하시고 이게 우울증에 걸리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공동대표 말고 각자 대표라는 말을 잠깐 썼는데, 각자 대표는 뭐냐?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여러 명의 대표를 각자 선택하는 겁니다. 선정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주총 결의를 하긴 해야 되지만, 어쨌든 사업자 등록증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가 각자 나오고요.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행할 권한이 생기고 제3자는 선의 제3자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공동대표, 각자 대표, 약간은 의미가 좀 비슷하면서도 동일하지만은 중요한 점은 이 각자 대표를 하실 때도 약정서, 즉 계약서를 잘 쓰셔가지고 각 대표이사가 책임하는 분야를 좀 구분해 놓는 게 좋습니다. 각자 대표 같은 경우에도 특히 그렇겠죠. 물론 각자 대표가 그 회사를 대표하니까 다 책임 있는 건 맞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외부적인 제3자한테
뭐 A라는 대표하고 B라는 대표가 있는데 나는 B라는 대표랑 계약을 했으니 물건 주쇼 라고 얘기하면은 줘야 됩니다. A는 찬성하고 B는 반대했다? 그렇다고 해도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근데 공동대표 같은 경우는 각 부분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계약은 잘 체결하지는 않죠. 하지만 각자 대표는 한 사람 각각이 대표를 하기 때문에 A가 반대를 해도 B가 찬성을 하면 계약을 해주면 계약을 이행을 해야 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결국에는 각자 대표를 한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어떤 이런 약정서를 잘 적어 놓으시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관악구에서 인쇄업을 이제 운영하신 최 사장님이 이제 사업이 좀 번창하셔가지고 각자 대표를 알아보고 계시다고 하나요. 이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좀 찾으셨는데 이 사람과 좀 잘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이 아무리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도 마음이 바뀔 수 있으니까 계약서를 잘 쓰시고 공동대표로서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계약서를 좀 잘 써주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하셔서 계약서 잘 쓰셔가지고 지인분하고 결국에는 대표 역할을 잘 수행을 하셔서 회사도 2배로 커지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하네요. 물론 우리 사장님들도 이 관악구의 최 사장님도 자기 사업도 커지고 본인의 역할은 줄어들어가지고 굉장히 가족들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행복해졌겠어요. 사업도 커지고 직원도 만족하고 본인들도 줄고 뭐 회사는 번창하고 굉장히 만족했겠죠. 그래서 이런 공동대표, 각자 대표 우리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도 활용하는 제도를 우리 사장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물론 현재는 맞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뭐 소규모의 회사일 경우는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점점점 일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럴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제도가 각자 대표, 공동대표라는 제도가 있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삼성전자 또 활용하는 꿀팁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요런 제가 자료를 조사하고 영상을 만드는데 후원을 받고 있으니까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